반갑습니다.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텅 비워두고 계신 바로 그 통장 IS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핫한 테마라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 로봇, K방산, 월배당, 파킹형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ETF들을 각 연령대에 맞게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포트폴리오의 설계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수치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57% 플러스 57%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3월 19일 기준 타이거 K방산 우주 ETF의 수익률입니다. 연초 대비 57%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ISA 계좌에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기준으로는 200만원,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뀔 예정인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ETF로 수익이 나면 보통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ISA 안에서는 그 세금 자체가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ISA를 슈퍼 통장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그럼 ISA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혜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다. 세금이 빵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손익통산입니다. 일반 계좌와 다르게 이익과 손실을 합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 안에서 A라는 ETF에서 돈을 벌고 B라는 ETF에서 손실이 났다 면은 여기서 더하고 빼서 총 손익에 대해서만,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손익통산이고 이게 ISA의 장점 중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듯 일반 통장에서는 이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9.9%의 비교적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은 뚜렷하죠?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반 계좌는 15.4% 세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걱정을 해야 하지만 이 중개형 ISA는 한도 내에서 0%, 초과분도 9.9로 끝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혜택인 이 비과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서민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조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이 정부가 이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그리고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2026년 3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좀 이렇게 개인 투자들의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좋은 혜택인데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면 ISA 매력은 더욱더 커지겠죠. 비과세 다음으로 ISA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장점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것 또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K방산 우주 ETF 요런 게 있고 다른 테마 ETF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타이거 방산 우주에서 53%의 수익이 발생했고 다른 ETF에서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53%에 대한 수익 전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ISA에서는 요거를 빼서 손익통산을 한 뒤에 33%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손실이 세금을 줄여주는 방패가 되는 셈이죠.
예적금처럼 한 가지 상품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 ETF를 담을 때 이 손익통산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분산 투자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에 대해서도 ISA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세 번째 혜택인 분리과세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리과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서 15.4%인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겠죠. 여기에다가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적용돼서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는 15.4%, 이게 포인트인 거죠. 반면 ISA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냅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일반 계좌는 15.4%인 15만 4천 원,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9.9%인 9만 9천 원. 이렇게 보시면 ISA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100만 원 기준입니다. 총 이렇게 했을 때 5만 5천 원을 아끼는 효과가 ISA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ISA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절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통장인 거죠.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의 분배금도 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ISA의 혜택 세 가지를 확인했으니 이 강력한 계좌 안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연령별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0대입니다. 자, 30대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격이 답입니다. 자, 대부분의 30대 분들은 아직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어쨌든 은퇴까지 20년에서 30년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이 말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벌써 이런 시기부터 너무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런 전략에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자, 반도체 나스닥 분야의 포트폴리오 40%, 그리고 로봇 분야의 30%, AI 전력 인프라의 30%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모두 국내 상장 ETF 기준입니다. 자, 먼저 로봇 ETF 대표 상품인 코엑스 로봇 액티브, 요걸 보겠습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 종목 코드 445290입니다. 자, 2026년 3월 19일 기준입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은 127.91%, 6개월 수익률은 75.40%, 그리고 3개월 3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AI가 로봇 몸 안으로 들어가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것도 여기서 이어지는 비슷한 흐름인 거죠. 물론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에게는 그 변동성을 이겨낼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30대 분들은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는 성장만 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정만 추구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되면은 자산도 어느 정도 쌓이긴 했지만 자녀 교육비, 주거비 같은 목돈 지출도 큰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추천 포트폴리오는 먼저 현금 흐름을 위한 월배당 커버드 콜 40%, 그리고 S&P 500 배당 성장 30%, 그리고 타이거 방산우주 30%, 요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이거 방산우주 종목 코드 463250입니다. 요걸 보시면은 연초 대비 57.45%, 그리고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은 19.6%입니다. 순자산은 8,783억, 올해 개인 투자 순매수만 2,183억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핵심 방산 기업들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에서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우리 천궁2, 천궁2 미사일 요격 체계가 실전에서 높은 요격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K방산의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도 현재 예전에는 미국이 적은 대가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약간 도와주는 입장이었다면은 트럼프의 입장은 다르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했죠. 각 국가들의 국방비를 올려라. 예전처럼 무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최근 이란 전쟁도 그렇고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에 대한 위험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지면서 우리 K방산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여기에다가 월배당 40%를 섞으면 또 현금이 매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ISA에서 받는 배당이라 세금 없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한 이제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월배당 커버드콜, 배당 성장 이런 데서 나오는 배당금 재투자를 하셔가지고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대입니다. 50대부터는 핵심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부터는 수익률 몇 %냐 이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자, 우선 추천 포트폴리오는 파킹형 요거 있죠? 요게 50%, 고배당 채권형 30%, 전력 인프라 방산 20%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파킹형 ETF입니다. 파킹형 ETF는 쉽게 말해 돈을 잠깐 주차해주는 통장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KOFR 이런 거 있죠? KOFR 이란 단어가 있는데 KOFR은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들끼리 하루짜리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수준으로 안전하다, 안전한 금리다 라고 해서 무위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CD 금리입니다. CD 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예금 증서의 금리입니다. 91일짜리 단기 상품 기준으로 시중금리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두 금리를 추정하는 ETF는 주가가 거의 오르내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 이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마치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당일 매도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ISA에 담으면 이자에 붙는 세금까지 아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자 받으면서 언제든 뺄 수 있고 세금까지 아끼는 파킹 전용 상품인 거죠. 이게 파킹형 ETF입니다. 정리하자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 여기에 ISA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세후 실질 수익률이 꽤 올라간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50대들은 성장보다는 안정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력 인프라 방산? 요거 좀 고점 아닌가? 싶은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 정도 소량 편입한 거는 시대의 흐름을 또 완전히 놓쳐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중이지만 성장 섹터에 발을 걸쳐 두는 거죠. ISA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만기가 다가올수록 원금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SA 3년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 30대, 40대, 50대 어쨌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인데 ISA 만기는 3년이고 그 장기간 투자하다 보면은 3년 금방 넘길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3년만 채우면 그 이유는 만기를 자유롭게 연장할 수도 있고 해지하고 재가입도 가능한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은 ISA를 해지한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옮기는 게 포인트인 거죠. ISA 계좌를 해지하고. 기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금액 납입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하고 남은 300만 원, 요게 더해지면은 그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00만 원 전체가 아닙니다. 1200만 원 소득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1200만 원 소득에 따른 공제율 13.2% 또는 16.5%를 곱한 금액이 실제 환급액인 거죠.
13.2% 혹은 16.5%. 그래서 이걸 아마 산수의 계산하면은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요 정도의 추가 환급이 생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ISA 3년 동안은 의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나 IRP로 이전을 해요.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가고 다시 ISA 재가입이라는 무한 루프 전략인 거죠. 이 무한 루프 전략을 활용하시면은 평생 절세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ISA 혜택과 전략을 살펴봤는데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겠죠. 투자인 이상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테마 ETF에 너무 집중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산, 로봇 같은 테마 ETF는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특정 섹터에 집중된 만큼 모멘텀이 꺾인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전체를 로봇에 쭉, 방산에 쭉, 조선에 쭉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 해지 시 혜택 반환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ISA가 너무 좋아. 그래서 목돈을 싹 끌어다가 추후에 내가 집을 구매해야 하는데, 내가 자녀 대학 학비를 내야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런 미래 계획 없이 IS에게 싹 넣어놨다가 3년이 안 됐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납입한 원금 내에서의 인출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ISA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은 ISA 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ISA에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자, 먼저 30대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공격적이란 개념이 상대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실 때 내가 지금 이 나이부터 너무 안정적인 현금 흐름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요거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이 기간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30대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대는 성장과 안정 둘 다를 가져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산으로 성장을 잡고 월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성장과 안정의 조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나면서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50대입니다. 50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파킹형 ETF와 고배당 중심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절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수익률 몇 %냐 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자산을 지키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금을 아끼면서 확정 수익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기본은 여러분들 덜 떼이고 더 받는 것입니다. 근데 덜 떼이고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요거를 안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ISA라는 합법적인 절세 도구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바로 행동하셔야 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ISA 계좌가 없다. 그러면 증권사 앱을 열어서 바로 중개형 ISA를 개설하세요. 오늘 만드는 순간부터 3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나는 ISA 계좌가 있었는데 방치 중이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40대, 50대 각각 여러분들의 연령에 맞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